926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자, 성실히가 이제 그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성실을 어떻게 사법적으로 판단해요? 자, 판단의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은 헌법적 의무에는 해당해요. 근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성실함을 사법적으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냥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대 선거로 판단해. 자,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특정한 행위, 이렇게까지 아니죠. 그래서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이 사망하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 조치에 미흡했다고 해서 곧바로 피청구인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국회가 탄핵 소추 사이에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국정조사 결과나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을 볼 수 없다. 왜 그래요? 자, 계속해서 헌법 조문이라든지 법률 조문의 어떤 근거에서 왜요? 이건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에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130조 1항은 탄핵 소추 발의가 있을 때 사유에 대한 조사 여부를 국회에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을 각 소추 사유별로 나누어 발의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소추 사유를 포함해서 하나의 안으로 발의할 것인지 여부는 의원들의 소추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할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을 그 한 가지 사유로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니까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헌법은 탄핵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헌법에 불문의 헌법은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돼요. 그래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를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헌법에는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이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선승인된 국제법규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는 대통령 본인의 직무집행과 관련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돼야 되는데 이게 적법요건 단계에서 그래요? 적법요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면 일단 적법요건 단계를 통과하는 거죠. 그러면 중대한 범위, 이건 그 본안 판단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65조에 의하면 탄핵 심판 청구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할 수 있으므로 적법요건 판단에서 법 위반 중대성 요건으로 하지 않고 다만 어디서? 본안 판단에서 들어가서 탄핵 심판을 인용해야 파면 결정하기 중대한 법 위반. 탄핵 심판 대상자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조문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51조 심판 절차의 정지.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국회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유에 의한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소추 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추 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아니죠. 다른 사유로 판단해 버리면은 이거 헌법재판소의 의견에 따라 예를 들어 대통령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딱 국회에서 소추 의결한 소추 사유에 딱 기속이 되는 거죠. 자, 헌법상 원칙 국회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유의 구속. 그래서 소추 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 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탄핵 소추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로 제한되고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에 잘못 든 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자, 맞죠? 해임 건의 사유에는 정치적 무능력이 포함되는데 소추 사유는 그러니까 헌법 65조 1항에서 탄핵사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대로 제한하기 때문에 정치적 무능력이라든지 이런 건 안 돼요. 자,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해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되죠. 아주 엄격하게 인정되게 됐죠. 그래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로 중대한 헌법의 법률 위반이 있는 때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받은 때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피정인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 이게 뭐예요?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우리 어디에 두고 있다 그랬죠? 명문으로 정당해산 심판하고 권한쟁의 심판, 그래서 정권 가로 기억을 해두시라고 그랬죠? 그거예요. 가처분. 헌법재판은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그 명문으로 정권 가로 기억을 해두세요. 종종 시험에 나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지방의회 간의 권한쟁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계속 나오죠. 계속. 맞는 질문. 왜 그래? 지방자치 상호 간의 권한쟁의의 심판은 상호 간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권리주체가는 의미. 근데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장, 이건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가 아니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 상호 간의 권한쟁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자,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죠. 근데 시도의 교육학에 관한 집행기관은 교육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내부적 분쟁이라는 거예요. 심판정은 권한쟁의 심판에 속하지 않는다. 왜? 서로 다른 상이한 지방주체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상호간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 그래서 X.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잘 보시면 좋은데, 자, 언제는 예시적으로, 언제는 한정적으로. 자, 이렇게 잘 보세요. 헌법 111조 헌법점 다음 상황을 관장한다. 국가기관 상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정하는 헌법소원인 거예요. 그런데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그랬지, 법률이 정하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기관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는, 그래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 이 국가기관의 의미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국가기관은 헌법 해석을 통해서 확정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그 분쟁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없을 때는 요 권한쟁의 심판에 그 당사자 능력이 있는 국가기관을 봐주는 그 유명한 판례가 있죠. 그래서 이 정부 내에는 그러니까 국회 내에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이렇게 다 포함되죠. 그 다음에 정부에도 어디 장관들,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게 다 포함돼. 그러니까 요게 예시적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헌법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처럼 지방자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특별시, 광역시, 시도와 시군구 이 두 개로 했기 때문에 요게 권한쟁의 심판에 그 당사자 능력이 있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아닌 교육감이라든지 이런 건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은 국가기관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종류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종류를 시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권한을 정하고 있어서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62조 1항 제3호를
62조 1항 제3호를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요 국가기관은 예시적으로 해석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예시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근거가 없다고 해서 특별시, 특별광역시 뭐 이렇게 자치도, 시도와 시군구만 당사자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감도 X가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하죠. 그래서 그 얘기 자 계속 시험 문제 나오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재결청의 지위에서 행한 처분에 대한 기초자치단체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쟁의. 자, 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했는데 왜 국가기관이요? 재결청의 지위에서 했기 때문에. 보시면 재결이 뭐예요?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내용에 따라 재결청이 판단하는 그 행정심판을 그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이게 다투는 그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고 재결청의 지위에서 했기 때문에 자 지방자치 청구인이 국가기관인 재결청으로서의 피청구인 사이의 권한쟁의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자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기관소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게 왜 그래요? 조문.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뭐 이렇게 뭐 항고소송 뭐 이렇게 민중소송 뭐 이렇게 나열하면서 기관소송에 있어서는 자 국가 또는 뭐 이렇게 소송인데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관장상으로 되는 소송은 기관소송에 제외된다. 조문이에요. 헌법재판소 60조 1항 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이었는데 요런 아까 국가기관은 예시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시적. 국가기관은 예시적. 지방자치단체는 그 법률로 이렇게 정해진 그거 한정적. 그래서 다시 요 아까 여기 국가기관 상호간은 이렇게 법률이 정한 헌법소원 이런 게 아니라 국가기관 상호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국가기관의 개념 요것들은 예시적.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법률로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헌법에서 해라고 했기 때문에 요 두 개로 제한된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뭐 지방의회 다 안 된다라는 거. 근데 그 의미예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 보호를 임무로 수행하며 헌법에 독자적 헌법에 국가인권위원회 있어요? 헌법에 국가인권위원회 없죠.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의해서 해요. 그래서 당사자 될 수 없어요. 아주 유명한. 그래서 국회가 제정한 국가위원회 법에 의해 비로소 설립된 청구인 국가위원회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 X.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 능력과 관련돼서 국회의장, 국회의원, 국회 각 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당사자는 중요한 거. 자, 요걸 제가 여기에 이제 자료로도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왜 그랬냐면 최근 2020년 5월 달에 중요한 판례들이네. 자, 원내 교섭단체는 모든 교과서에서는 요 판례가 나오기 전에 인정된다고 그랬는데 X. 명시적 헌재 판례 부정했어요. 그 다음에 소위원회 부정, 소위원회 위원장 부정,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부정.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시험에 나올 거예요. 정부의 경우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회장, 감사원의 당사 능력 인정,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당사 능력 인정. 근데 국가인권위원회는 X. 왜냐? 법률에 의해 설치됐기 때문에 헌법에 의해 설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법률에 근거해 설치, 당사 능력 X.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 아까 어떻게? 62장 1호 3호?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 없다. 맞죠?
아까 봤죠? 그 헌법에서 이렇게 규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급 선거권리위원회 아까 인정된다 그랬죠? 국민주권에 의해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무슨 국민의 기관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국민인 청구인 그 자체는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행정각부의 장이죠. 그래서 그 국가기관으로 당사자 될 수 있다. 행정각부의 장, 그 헌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62조 1항은 예시죠. 62조 1항 2호는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한 행정각부를 구성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했고 권한자에서 당사자 능력 인정.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요거는 이렇게 헌법에 의해서 법률을 정하도록 해서 시도와 시군구 이렇게 한정적이지만 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 여기 나열된 건 예시적이다.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주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원칙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지만 국가이임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당사자 될 수 있다. 자. 국회 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직무를 대리해서 법률안 가결 선포 행위를 할 수 있을 뿐 법률안 가결 선포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주는 주체는 될 수 없. 직무를 대리해서 했을 때, 자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처분 또는 부정행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 적격을 가지므로 국회 부의장은 법률안 가결 선포에서 법적 책임을 주체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만약에 국회 부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책임을 지지 않는 자를 상대로 한 거기 때문에 부적법. 제3자 소송 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현행법 체계하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 비준권, 동의권. 자, 국회의원, 그러니까 조약에 대한 체결 비준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국회가 아닌 국회의원이 할 수 있어요? 없죠. 국회의 권한이니까. 국회의원은 심의 표결권만 있지 조약에 대한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의 권한이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이 자신의 권리 말고 국회를 위한 제3자를 위한 소송 당당을 할 수 있어요? 허용 우리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다수결의 결과에 반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 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제3자 소송 담당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법률안 심의 표결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투표를 방해까지 한 국회의원이 이런 이제 좀 잘못을 했는데 자신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를 다투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청구인적이 인정되지 않겠어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잘못은 했지만 다른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는 등 자신들의 권한 침해를 유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심판 청구 자체가 권한쟁의 심판 제도의 취지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 소권의 남용에 대해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저는 잘못이 있지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서 자기 심의 표결 침해에 당했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속하나 국회의원에게도 국회 예산 외에 국가 부담을 체결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 적격 제3자 이건 국회의 권한이라니까 제3자 소송 담당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에게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의 재개정행위를 다툰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의장이 피청구인 적격을 가진다. 법률의 재개정의 권한은 누가 갖고 있어요? 이거는 국회의 권한이에요. 맞죠? 그럼 국회가 피청구인 적격이 있는 거지. 국회의장 X. 법률의 재개정행위를 다툰 권한의 심판은 국회.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의 법률 제정행위가 자신의 자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죠. 자, 장례 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장례 처분은 어떤 처분이 지금 현재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확실하게 예정돼 있고 청구의 권한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자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정부가 법률안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사전 준비 행위 불과해서 이게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부적법. 정부가 법률안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 행위에 불과하고 권한쟁의 심판 독자적 대상에 의한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 X. 사전 준비라든지 뭐 저렇게 중간 단계 뭐 이런 일련의 절차를 해서 최종 어떤 단계가 있는데 그럼 그 단계를 통해서 해야지 어떤 준비 행위를 이렇게 다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을 체결 비준하는 경우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 비준 동의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개인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국회는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국회 내부에서 뭐 저 정당 이렇게 막 이렇게 심의하고 표결하는 요구니까 국회 내부에서 있는 거지. 그건 니네끼리 국회 내에서 하는 거지.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장관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에서 국회의 동의권이 뭐 이렇게 침해됐다 해서 국회가 당사자 능력을 갖는 거 요걸 별개로 국회의원이 심의 표결권은 외부와의 관계에서 특히 대통령이라든지 장관하고 이렇게 침해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면 시험에 자주 나요.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비준하였더라도 국회의원이 청구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 요거는 내부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권한이죠. 국회의원의 어떤 권한. 그래, 국회의원 개별적 의사에 따라 이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죠. 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 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 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표결 절차를 진행하는 국회의장이. 그러면 국회의원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며 여기까지 맞죠? 국회 내에서 이렇게 침해될 수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법률안 심의 표결권 침해가 확인된 이상 그 법률안의 가결 선포 행위 이미 가결 선포 행위했는데 그 내부적으로 심의 표결권 침해 무효 X. 그래서 무효가 될 수 있으려면은 아주 심각한 어떤 위법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다수결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그 회의 공개 원칙 등 이런 아주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게 아니라 가결 선포 행위는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어떤 위법이 있지만 요 정도의 위법은 가결 선포 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압도적인 어떤 위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률안 가결 선포는 국회 본회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안 의견 절차의 종결행위로서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을 삼아 이에 이렇게 일련의 심의 표결 절차 하자들을 다툴 수 있는 이상 하나의 법률안 의결 과정에서 의장이 중간 처분으로 행한 반대 토론 불허 행위는 종결 행위로서 이거를 다투면 되지 아까 중간인 그걸 다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는 기관 이임 사무. 그건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죠. 집행에 관한 권한 문제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나 단체 위임 사무가 침해됐음을 이유로 이렇게 다툴 수 있는 거지 기관 이임 사무 집행에 관한 권한 문제를 이유로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그 얘기.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사하는 권한은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했어. 자기 고유의 권한이에요. 자, 국회 상임위원회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들 심사하는 권한 법률장부의 위원회 고유한 권한. 그래서 이때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또는 상임위원회가 그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에 그 당사 능력이 인정되는 거죠. 국회의장이 의안과 별개의 의안을 수정안으로 보아 가결 선포하였더라도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국회의원들 심의표격을 침해했다 볼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어떠한 의안으로 인하여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이를 국회법상의 수정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나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소수당 소송 상임위원회 위원들 출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소위원회로 안건 심사를 회부한 행위는 참석하지 못한 소속위원회 위원들이 심의하죠. 이렇게 문을 막고 그러면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출입을 봉쇄하고 이렇게 한 행위는 다수결의 원리 및 일항 소정의 의사공개 원칙과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반하는 위헌 위법한 행위. 자, 심의권을 침해. 교육과 기술부 장관 2011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 정원 조정계획. 대학 산업대학 학생 조정계획은 이게 자치사무, 그럼 국가사무라고 봐야죠. 자, 대학 설립 및 대학생 정원 증원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가적 이익의 국가사무.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임의 사무를 수행하면서 예산 배정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거예요. 이 거부 처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자, 부적법하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자, 소극적 권한쟁의 심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소극적 권한쟁의 심판은 뭐냐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보통 권한 서로 자기에게 권한이 없다고 주장을. 나한테 없고 너한테 있다라. 주장한테 보통 권한쟁이는 내 권한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내 권한이 아니고 네 권한이다. 내 권한이 아니다. 서로 자기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한쟁이. 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조문에서부터 봐요. 자, 61조 청구사에 보면 61조 1항은 권한이 유무. 권한이 있다라고 적극적, 권한이 없다 소극적 형태 다툼이 있을 때 이거는 소극적 권한쟁의 심판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2항 보면 피청구의 처분 또는 부작위 헌법 법률 법률에 부여된 청구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이거는 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항은 소극적 권한쟁의가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는데 2항은 권한의 침해를 요건으로 하여 이를 불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학설이 나뉘는 거예요. 근데 헌재는 소극설이라고 보통 평가를 하죠. 61조 61조 2항을 근거로. 그래서 소극적 권한쟁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존재한다. 뭐 예를 들어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라든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같은 것을 통해 소극적 권한쟁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런 항고 소송을 통해 했기 때문에 굳이 인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 판례인데 시와 공업단지 내 공공시설 관리권은 정부 임무. 내게 아니라 니한테 있음을 전제로 정부 공공관리함을 인하여 시흥시 지방자치권 침해에 또 주장하는 데 대해서 헌재가 뭐냐면 청구해서 공공시설을 관리하지 그냥 관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정부가 부작위로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 심판정을 기각하였고 요 사안이 우리 판례 요 문제와 관련된 사안.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기간 유인 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배정 요청을 했으나 기재부 장관이 이를 거부하자 거부청원에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이 문제 헌재가 뭐라 했냐. 그 문제의 본질이 관리 비용을 둘러싼 청구인과 피청구
그냥 단순한 채권 채무이지 무슨 그 민사소송으로 가면 되지. 이게 권한쟁의 심판 사안이 아니라고 해서 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 권한쟁의 성격을 띠고 있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법 61조 2랑 소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이유로 배척.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듯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통 평성을 하죠. 그래서 적법하지 않다고. 그래서 관리 비용을 둘러싼 단순한 채권 차무 관계 다툼에 불과하다 해서 각한 사안이에요. 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 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를 허가하지 않고 토론조도 생략하게 의결 거치지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하는 심표권 침해. 자, 국회의원들이 국민안전처 등을 이전 대상 제외 기간을 명시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었어요. 심의. 근데 행자부 장관이 이전하는 내용에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심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건 대내적으로만 심의 표결권은. 근데 행자부 장관이라든지 대통령 대외적인 기관으로 국회 내에서가 아닌 다른 기관에 의해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지는 않는다. 맞죠? 그래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자 계속 나와요.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 관계에서 침해될 수 없다. 교원들의 교원단체 가입 현황, 특히 전교조와 관련돼서 같은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알리는 것과 같은 행위는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국회의원의 독자적인 권능이라 할 수 없죠. 이게 무슨 그냥 일반인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군 공항 이전 사업 이게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을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인정돼요? 저거는 공항 이런 건 국가사무죠. 공항 예비 후보지 선정 사무 국가사무.